안녕하세요. 은하고수사입니다. 건축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계자, 즉 건축사를 찾는 일일 것입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알아보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허가방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흑백 논리만 가득합니다. 일부에서는 설계비 아끼려다 망한다며 이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옹호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흑백 논쟁의 중심인 허가방에 대한 실용적 가치와 냉정한 한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허가방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 그 실용적인 강점을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허가방은 시장에서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강점은 시간과 비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설계는 기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과정을 거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행정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설계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전체 비용에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싶은 건축주에게는 아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효율성에 치중되어 있어 복잡하고 심오한 고민이나 분석 협의 없이 건축주의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강공서의 요구사항에 맞춰 서류 처리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공사 착수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성 건물에는 이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마감재나 디자인 요소가 거의 필요 없는 공장이나 창고, 주차장 또는 일명 집 장사를 하기 위한 건물들에게는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은 눈앞의 설계비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설계 도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상세 규격, 시방, 디테일, 구조적 연결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면에 세부적인 규격이나 디테일이 없으면 시공사는 공사 수주를 위하여 일단 가장 저렴한 자재를 기준으로 견적을 냅니다. 이 최저가 견적이 바로 함정입니다. 정확한 견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공사 마음대로 자재를 선정하거나 공사 중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견적 포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공사 중 건축주가 나는 이중창을 원했는데 라고 하면, 시공사는 도면에 명확한 표기가 없어서 단창으로 잡았다,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추가 공사비와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건물의 미적인 부분이나 에너지 효율 같은 품질 확보는 설계자의 몫인데, 이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면서 설계 도서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건축물의 완성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건축주의 건축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단순한 박스 형태의 표준 규격이라면 기본적인 허가 도서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평면, 충고, 다양한 외장재가 들어가는 건축물이라면 세부적인 설계 도서가 필수입니다. 즉, 건축주의 건축 목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고, 건물의 기능이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자재 구매와 시공을 직접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고려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건축주의 목표가 높은 디자인 가치와 품질이며 정확한 공사비를 미리 확정하고 싶고, 건축 과정에서 설계자의 전문적인 관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시공비에 비해 설계나 감리 비용을 아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총공사비 절감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설계도서 작성과 면밀한 감리가 필요합니다. 허가방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목적에 특화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 데는 인허가 외에 디테일이라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건축 허가나는 행정 도구로는 탁월하지만 건물 완성을 위한 설계 도구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는 건축주의 예산, 시간, 그리고 최종 건축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도면의 부족한 부분은 명확한 계약서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